네, 이번 코너는 탐방 리포트라는 타이틀이고요. 직접 탐방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탐방을 갈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좀 차비라도 예. 챙겨드려야 될 텐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고 네, 제작에서. 자, 첫 번째 어디 갔다 온 기업인가요, 이번? 네, 좀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요. 네. 쿠콘. 쿠콘.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아니, 많이 거고. 들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네. 예, 항상 마이데이터 하면 이제 쿠콘 얘기가 마이데이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뭐 금융 플랫폼 뭐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뱅커 샐러드나 뭐 카카오 뱅크나 뭐 토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차량 시세나 보험이나 대출 같은 거 비교하시는 거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제 쿠콘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쿠콘 같은 경우는 해외에 한 40개국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관에 4,000개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API,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취약을 하는데 네. 이런 구조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샐러드가 우리가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너네 API에 대한 수수료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게에 대한 구조가 나오는데 결국 이 API가 이제 결국에 도입비랑 월간 수수료로 이제 매출 구조가 좀 단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PI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이데이터가 올해 1월에 이제 시행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7분기 연속으로 그냥 매출 증가가 아니라 계속 역대 매출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진짜 회사입니다. 그만큼 API 고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데이터가 시행하게 되면서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부 쪽에서 지정된 회사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대형 관련된 뭐 카카오 뭐 페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추후에는 그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안 돼봤지만은 이게 마이데이터 지정 기간이 안 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이런 차량 시세 사이트나 대출 사이트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쿠폰을 이용해야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쿠폰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동안 올해나 작년 말부터 저 주가가 계속 안 좋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이 핀테크 흐름들이 좀 안 좋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좀 미쳤던 것 같고 결국에 내년에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좀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 쿠콘이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좋아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주가가 조금 크게 반등했던 이유도 이제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용하는 이런 고객사들에 대해서 가금 체계를 결국 출시한다는 얘기 이슈 때문에 결국 쿠콘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금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가금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회사 매출 구조가 페이먼트 구조가 있고 데이터 부문 구조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 부문 쪽이 30-40% 매출 비중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페이먼트 강은 우리 뭐 간편 결제나 이런 카드 지급 서비스 API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초에 이게 데이터 서비스가 역전을 했죠. 그만큼 향후 우리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 금융 플랫폼을 쓰는 뭐 뱅크나 뱅크 샐러드나 토스, 이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쿠폰에 대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결국 그에 대한 수수료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 뭐 최근에 뭐 대출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이런 비교 사이트를 찾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쿠폰에 대한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게 잡으시려는 대출 수요자들 참 어렵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부동산에 또 엉켜 있는 많은 문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내년에는 이제 과금이 된다? 예. 유료화? 유료화. 마이 데이터 유료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냐에 대한 그 가금 체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만약에 이걸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오히려 산출하겠다 네. 하게 되면서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내년 2024년 1월부터 이제 이 가금 체계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예,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네요. 예. 예.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또 다 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다 같이 얘기하면 또 네. 주가가 뭐 오르긴 하던데 오른 다음에 다 같이 얘기하는 건지 예. 다 같이 얘기해서 오르는 건지 그건 저도 쿠커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1년 동안 봐왔던 종목이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좀 마음이 아픈데 이제 오히려 저 이상한 게 매출은 나오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 좀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오버행 이슈도 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쿠콘을 들어봤고 시가총액 3,400억, 3,500억 정도 되고 네. 자, 두 번째 기업도 넘어가 보죠. HK 이노에 여기는 탐방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예, 저희 회사 근처에 있어가지고 숙취해소 음료는 네 맞습니다. 어. 일단은 KK 뭐 만드는 그것만 회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CJ에서 예전에 본사 CJ 헬스케어였죠. 헬스케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중구 쪽에 있는 회사이고 네. 일단은 생각보다 회사는 탄탄했죠.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이제 옛날 머크 이슈로 주가가 변동폭이 너무 컸었어요. 실제 본업도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예, 코로나 경구형 치료제 원래 머크랑 따로 백신 유통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하고 뭐. 있었는데 괜히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너무 뒤흔들리길래 네. 조금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미지가 있었고 거기에 그냥 고착화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류가 그래가지고 뭐 연관성 기업들을 많이 언급하다 보니 HK 이노엔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이게 또 2월달에 이게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1월이랑 오버행 이슈? 예, 잠재 11월가 매물 무슨 매물이 나왔는데?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 주 한 수요일 날 따로 이제 IR 담당 관련자들 확인을 했고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남은 물량은 6.4% 남았습니다. 이제 6.4% 남은 상태고 이제 많은 물량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많이 해소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력 메인 포인트가 결국 KK앱에 대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일단 경쟁사는 이제 일본의 다케다 제약의 다케다 캡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있는 이제 KK앱이 있고 최근에 대용제약도 이제 좀 경쟁사로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이제 회사 측 입장에서만 이제 연구 자료를 본 사항이고 그리고 좀 다케다 캡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치료제이고 그나마 최신 치료제로서 KK앱이 있는데 KK앱은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약 30% 이제 신약으로서 그만큼 작년에 매출액이 1,000억을 찍었습니다. 네. 일단 최초로 1,000억을 찍었고 올해도 한 1,200억에서 1,300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중국에 있는 러신 제약사와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그에 대한 로열티 수취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 워낙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둘 다 합해서 거의 10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약주를 많이 하셔서 그래? 워낙 이제 그쪽의 식습관 자체가 중국 쪽은 심하다 보니 네. 이제 중국에서 러신 제약에서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더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네. FDA 승인이 이제 떨어지고 나게 되면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원래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네. 물을 안 드렸구나. 네, 네. 일단 수출국이 원래 한 24개국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 32개국에 대한 수출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KK에 대한 수출이 더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가 물론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고 있지만은 그 4분기 실적보다 굉장히 상회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숙취 해소제 컨디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팔고 있는데 중국 쪽도 이번에 리오프닝 하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의 컨디션 매출이 얼마큼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리오프닝 되는 효과도 내년 1분기에 좀 크게 반영된다 그러게 되면 그리고 또 감기 또 수액제도 하고 있거든요. 감기 이번에 감기 워낙 대란이 일으켰고 심하다 보니까 수액제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액제 네. 예. 링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던 모든 리스크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HK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블락딜로 물량이 나왔던 물량이 대부분 44,000원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을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44,000원 되면 남은 그 500 물량 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블락딜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더 이상 악재 매물은 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HK 이노웨는 내년에 조금 보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숙취 해소 음료. 이 HK 노엔 주주의 콜마가 한국콜마 홀딩스죠. 네, 한국 콜마가 있네. 또 얘가 연우도 인수를 했습니다. 화장품 용기하는. 예, 화장품 용기. 결국에는 누가 한국 콜마가? 한국 콜마가 한국 연우. 콜마가 연우를 인수했고. 그리고 ODM과 연우 용기도 있지만 HK 이노엔도 더마 화장품 관련해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출의 비중은 작지만은 네. 향후에 만약에 화장품 사업을 크게 브랜드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판매망이 좋잖아요. 네, 한국 그렇죠. 콜마가. 그리고 용기도 또, 싸게 할 수 있고. 네, 요즘 그 다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판매하는 네. 그죠? 다단계가 나쁜 용어는 나쁜 건 아닐까요? 아니죠. 피라미드가 좀 왜곡된 변형이에요. 뉴스킨도 뭐 나쁘진 않고. 진짜 숙취해소 음료. 예전에 보면 KGB 우는 거 보니까 안 해. 네.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왜 그걸 먹으면서까지 술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한때 저희 프로듀서가 막 약 주면서 막 술 먹자고 회식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되긴 한데. 자, 숙취해소 음료 시장이 잘 되고 있답니다. 네. HK 노엔 들어봤고 마지막 기업 하나 또 빠르게 볼까요? LG생활 건강. 네. LG생활건강 오늘 외국인이 사는 것 같던데? 네, 확실히 38억 순매수에 1.8% 상승. 좋아질 것 같고 음. 우리가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 실적 발표를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면세 부분에서 중국 향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굉장히 컨센 하회하면서 주가가 그 당시 10% 빠졌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중국 이제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향 화장품 실제로 중국 향에 나가는 게 LG생활건강이 한 30%가 되고 아모레퍼시픽이 한 40%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점포도 많이 축소를 했고 그런 비용단에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들 그동안 코로나 이전의 매출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엔터나 이제 미디어 쪽에서 좀 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면 네. 예전에 우리가 2015년, 18년 화장품 붐이 불었을 때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광고 모델이 화장품 매출에 크게 기여한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콘서트가 열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화장품 매출 생각보다 결국 로컬 브랜드와 이길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LG생활건강이 올해 1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YOY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 부문이 있는 비중이 큰 LG생활건강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내년 1월 8일 날 리오프닝이 중국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네. 그런 기대감이 엔터와 같이 화장품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화수 시리즈 아니에요, 그죠? 설화수는 아모레퍼시픽. 미안합니다. 네.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네. 근데 둘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다, 잘 잡아주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아모레주의하고 헷갈렸어요. 네. 쓰면서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LG생활건강 브랜드가 뭐죠? 후. 예. 솜인가 그 브랜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쓰기는 하는데 네. 이제 LG생활건강 이제 면세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탐방 다녀오신 기업과 그다음에 탐방을 갈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 개편하면은 명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라는 기업 뭐 이런 식이 좋거든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